있습니다. NBS 조사예요. 전국 지표 조사인데 여기에서도 조국 신당이 14, 개혁 신당이 6, 4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새로미래가 2, 녹색정의당 2, 뭐 이렇게 쭉 나왔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에 돌입을 한 건데요. 네. 이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났죠. 그럼 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끝났는데 압수수색을? 저는 1월 28일인가? 네. 이때 이제 조국 임종석 이 양반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무혐의 처분을 예전에 했어요, 이미. 예전에 했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하문화 의원 등 해가지고 재판이 쭉 백원우 등등등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등검찰청이 갑자기 네. 1월 말에 재기수사 명령 다시 수사해라. 네. 중앙지검에다 재기수사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그림 그리고 있구나. 그림? 예, 네.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방송할 때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뉴스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네.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2말 3초 되면 또 그림을 만들겠구나. 그때는 이제 구상 단계라면 이번에 예. 찍어갈 예. 그림을 만들겠구나. 어딘가 압수수색을 하거나 누군가를 소환하거나 이럴 수 있겠다. 아니 저는 뭐 어제 압색했으니까 조국 임종석 소환술도 있을 수 있겠다. 예. 나왔어요, 보도가. 그 다음 사진이. 수순은 네. 그 다음 수순은 포토라인 세우는 거거든요. 압색이 하고. 전조고 예. 그 다음에 포토라인을 세우기 불러요, 위해서 검찰이? 또 부를 가능성이 있다. 예. 어쨌든 압색하면서 예. 피의자로 조국 임종석을 적시했을 거라는 거예요. 압색영장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안 그러면은 어떻게 압색을 해요? 피의자 누구? 혐의 뭐? 혐의 사실 뭐? 그래서 있어야죠. 대통령 기록관 압수 이렇게 예.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건은 재기수사 명령을 할 때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사건이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림을 만들기에 들어갔고 압색이 첫 번째 그림이라면 두 번째는 아마도 소환 조사 네. 그림을 하려고 할 거고 소환 조사 그림이 잘 안 만들어지면 선거 중에 소환하면 이게 참 자기들이 봐도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그래서 이제 용산의 위성정당 검찰당이 예. 그런 두 번째 그림을 만들려고 할 것인데 만약 선거 중이니 선거 끝나고 해라. 이거는 지나친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또 나올 말도 저는 다 예상이 돼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선거라고 해서 정상적 수사 절차를 무화하려고 하는 것은 네. 정치를 방탄에 이용하는 것이고 네. 특권층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예. 오만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지금 신 변호사님 얼굴 보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얼굴이 떠올라. 뭐라고요? 빙의.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신 변호사님 왜 이렇게 웃겨요? 대변인 자격 충분하다. 어제 논평을 내셨는데요.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그렇죠. 그거는 네. 네, 너무 뻔한 거다. 네, 너무 뻔한 거죠. 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뉴스가 어제 아침에 딱 나자마자 네. 인재영입식 하러 가는 길인데 네. 제가 바로 그 차 안에서 가는 길이니까 제 노트북은 없잖아요. 네. 불렀어요. 전화로 불렀어요. 네. 그 기자들이 많이 쓰는 건데. 어. 선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제가 전화로 부르겠습니다. 이거 안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안에서 받아가지고 기사 보냅니다. 예. 전화로 불렀어요. 예. 그다음에 대변인도 그렇게 일하는구나.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죠. 지금 노트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노트북은 있지만 연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차 안이고 그다음에 인재영 입식이 있으니까 가던 중에 불렀죠.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다. 신장식 대변인은 매우 바쁘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컨대 검찰이 불러요. 만약에 불응해요. 그러면 또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국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검찰에 안 나가고 그러면 또 끌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강제 소환 뭐 이런 방식으로. 강제 소환이라는 건 없고 체포영장 받으셔야죠. 체포영장? 체포영장 칠 수 있으면 쳐보든가.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요. 정치적 고려가 없는 수사다. 아유, 그걸 최선의 정치적 고려를 하는 수사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찰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검찰이 노력하고 있어요. 선거 앞두고. 검찰 당이라니까요. 검찰 당이다. 그러니까 용산에 위성정당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여의도에 있는 당이고 그 하나는 서초동에 있는 당이다. 근데 대통령 기록관에 도대체 뭘 찾겠다고 가는 거예요? 대통령 기록관은 묶어놓지 않습니까? 논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네.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뭐냐면 네. 민원이 투서가 들어왔어요. 투서가 네. 투서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백원우 민정실에서 민정비서가 네. 봅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는 저기네 반부패 사안이네.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되네. 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깁니다. 이거 니네 소관이야 하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겨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가 쭉 보더니 이거는 그러면은 경찰청에서 감찰해야 될 사안이네. 네. 그래서 경찰청으로 넘겨요. 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3개월을 묵힙니다. 그냥 둬요. 네. 근데 이게 하명 수사라면 말하자면 대통령의 하명 수사다라는 프레임이잖아. 하명 수사를 3개월 묵히는 경찰청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네. 이 담당자가 보직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와. 예. 다른 사람이 와서 넘겨준 사건을 보다 보니까 네. 울산청 사건이 있어. 이거 울산청에 넘겨야 되겠네? 해서 울산경찰서로 넘어가요. 또 넘겨. 예. 그래서 울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예. 김기현 사건, 소위 김기현 사건. 그게 김기현 사건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루트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말하자면 조국 임종석까지는 보고가 가지도 않았어. 네. 투서 들어온 걸 누가 민정수석한테 다 보고하고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예. 다 보고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면은 논리적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임종석과 조국에게 이 고리를 연결을 하고 네. 그리고 임종석과 조국에게 이 고리를 연결하면 그 다음엔 어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리를 연결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구상에 제일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대통령 기록관인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예.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표적이 있는 거예요. 네. 아무개 표적을 삼고 이 표적을 잡아넣기 위한 어떤 과정을 그러니까 통해서 하는 조국 거다. 임종석은 보고도 안 받았어. 그거는 박형철도 인정했어요. 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 출신이고요. 네. 범 윤석열 라인에 있다고 윤라인. 봐도 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막 그때 유재수 사건 때도 그 박형철 비서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막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엄청 서운했어요. 윤석열 총장한테. 그때 기소됐을 때. 그리고 박형철은 나중에 사실은 재판받으면서 그래서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박형철은 무죄를 받았나? 뭐 조금 뭐 하여튼간 굉장히 약하게 받았어요. 네. 근데 박형철 비서도 네. 재판 과정에서 조국한테는 그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윤라인 검사 출신 반부패 비서관도 네.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한번 좀 누가 확인 좀 해줘 보세요. 예. 제 자, 기억은 그런데. 적어도 예. 그 하명 수사가 되려면 그 박정훈 사건에서 보자면 7월 31일 날 오전 11시 45분에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장관, 뭐 이제 그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 장관 이종섭 이렇게 통화를 하고 바로 이어서 57분, 12분 있다가 박진희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에게 연락을 받았겠죠.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또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하고 이게 쭉 연결이 돼요. 네. 예, 이 정도는 돼야지 석 달이나 묵히면 이거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명을 받았는데 석 달이나 묵히면 그 하명은 뭡니까? 그렇지. 저거랑 딱 비교해 보면 항명이네. 돼. 저거랑 딱 비교해 보면 대입하면 너무 딱 떨어지게 나온다. 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네. 그 사실상 과거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증거 부족으로 재판에 넘기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오늘 거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예. 진행하는데 그거 물던데 예, 붙던데 아니 예. 증거 불충분이지만 그 무혐의 결정서를 보면 예. 그리고 저쪽 기소를 예. 딴 사람은 했잖아요. 백원우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한 거잖아요. 거기 보면 임종석 조국에 대해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하여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네. 마치 물증이 저쪽이 증거를 은폐했기 때문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라는 거를 불송치 결정서에 쓴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불송치 결정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불송치한다. 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한다. 예. 라고 그러면 그 불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검사들이 예. 불장, 불기소 이유서를 예. 쓸 때는 증거 부족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무혐의 내지는 예. 불기소 이것밖에 안 써요. 딱 한 줄 쓰니까. 딱 한 줄. 예. 그러니까 애초에 무혐의가 되거나 무죄가 되는 건 애초에
있는 사실을 다 인정하더라도 예.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관계가 뭐 주장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어라고 네. 문제가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증거 불충분 무혐의 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심증은 있는데 이런 걸 쓰는 것 자체가 예. 자락을 깔아놓은 거예요. 언젠간 다시 깐다. 다시 부른다. 다시 부른다. 이 사건 다시 반드시 필요할 때 캐비넷에서 다시 꺼낸다라고 하는 거를 아이고야. 불장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거 보고도 변호사들은 다 법률가들은 알겠죠. 요거 언젠가 또 끄집어내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언제든지 소환해서 다시 상황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목표고 망신 주기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끼워 맞춰갖고 또 네. 기소하고 기소하면 죄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재판 그래놓고는 재판에 많이 불려다니면 어떻게 국정을 돌보냐, 네. 내지는 어떻게 당무를 보냐 이렇게. 아니, 지들이 기소해서 재판까지 가게 해놓고는 그러니까요. 참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국 대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세요? 첫 반응은 네. 하라고 해. 오, 하라고 해. 예. 그냥 이게 굉장히 예의 바르신 분이잖아요. 예, 굉장히 뭐 근데 점잖은 분인데. 이거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의 심정이 탁 튀어나온 거지. 아, 그냥 하라고 해. 하고 웃으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해라. 지지 않겠다. 그리고 꺾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거네요. 이렇게 사실관계가 네. 너무 명백하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까지 네. 그런 그 진술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보고하지 않았다 그 위로는. 그러니까 자기 그 백원우 박형철 라인에서 전부 다 정리한 거다. 네. 그리고 그냥 밑으로 내린 거다라는 이야기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전 반부패 비서관 범윤 라인 검사가 네.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아니 이거를 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우리 그 주류 언론들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많이 다뤘고요. 사실 다 털었는데 별게 없어서 그냥 종결된 끝난 사건처럼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 사건을 또 꺼집어내서 다시 아주 주요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박은정, 네. 차규근 그 본부장 같은 경우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소위 김학의 출국 그렇습니다. 금지 시켰는데 예. 오히려 역공을 당한 거죠. 역공을 당해서 재판받고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예. 한동훈 장관이 김학의 본부장을 직위 해제시켰는데 1심에서 또 직위 해제도 무조건 전패 한동훈이라니까. 전패 한동훈. 예, 네. 예, 전패. 뭐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 그러니까. 소송만 하면 다 져요. 전패 한동훈 선생이 예. 그랬고 그다음에 박은정 검사는 한동훈 징계, 윤석열 징계 사건을 징계위원회 징계를 맡고 있는 감찰부에 있었으니까 네. 그 역할을 하다가 찍혀가지고 지금 해임됐잖아요. 그렇죠. 해임됐잖아요. 이 사건이 한동훈 윤석열 징계 사건이 뭐예요? 언론 검언유착하고 고발사주 사건. 맞습니다. 입니다. 예. 이렇게 검언유착 사건. 예. 이게 고발사주로 이어지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실관계나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박은정이고 김학의 출국금지 시켰다고 고역을 받고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네. 차규근이에요. 이 사람들이 국회 법사위에 들어가서 네. 그 검찰을 향해서 따박따박 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검언유착 고발사주 요 사건 그리고 감찰 사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검찰을 그만두고 검찰총장 그만두고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구체적인 계기가 됐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건이에요. 정치를 하게 된 계기로 요걸 얘기해요. 저는 그건 믿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게 이 사건이 아니라 원래 이전부터 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현 역심을 품고 연성 쿠데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입증되는 가장 약한 고리를 박은정과 차규근이 딱 쥐고 있어요. 아,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 짖어야지. 또 있죠. 밤에 네.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동네에서 다 짖습니다. 네.
자, 봅시다. 언론들이 어떻게 하는지 본인 스스로 언론이 될지 아니면 따라 짓는 뭐가 될지는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알겠습니다.